호르무즈 봉쇄가 사실상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란 외무장관이 갑자기 이스라엘과 미국 그리고 동맹국을 제외한 세계 모든 국가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것은 제재를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상 이제 항복선언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준비하다 보니까 전쟁 소식이 좀 많은데 오늘 전쟁은 전체 판을 이렇게 조금 더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제공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자마자 시간 되는 대로 그다음에 투자 방송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계 문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제 지역 전쟁으로 확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미국과 이란 그리고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걸프 국가들이 관여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홍해 쪽에 있는 그런 후티 반군들이 본격적으로 참전하겠다. 그렇게 해서 전쟁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전황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쟁 소식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란 전쟁이 15일차가 된 겁니다. 2주가 이제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전해드린 바와 같이 이란 석유 수출의 심장과 같은 카르그 섬을 굉장히 많이 때렸네요. 화력을 집중을 시켜 가지고 필요 이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수출 전진기지인 카르그 섬을 카르그 섬의 원유 정제 시설을 제외하고 군사 시설들을 대부분 때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거기에 대응해 가지고 이란이 호르무즈를 선택적으로 봉쇄하겠다. 그렇지만 제공권이 장악됐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충원되는 그런 미 협영대나 이런 부분이 투입되게 되면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을 아마 대부분 강타하고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지상군을 투입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이 그런 인명살상을 증가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 클러스터 탄두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걸 사용하게 되면 아마 이 포탄 자체가 훨씬 더 많이 이렇게 퍼지는 그런 확산탄인 모양입니다. 확산탄 미사일을 쏟아부어 가지고 이스라엘의 부상자가 속출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란 전쟁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스라엘이 생존권이 없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저는 당연히 이란 편을 들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보편타당한 그런 원칙에 따라서 볼 때 법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생존권을 보장받은 나라가 없어져야 된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란 측을 좀 나무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전쟁 상황은 가능한 객관적으로 보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이스라엘의 골칫거리가 북부 지역 레바논 남부에 헤즈볼라가 상당히 이제 그런 그 화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군이 이제 레바논을 점령하는 리타니강 이남 지상작전을 확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헤즈볼라 건이나 하마스 건이나 이란 건은 국민이 죽고 사는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전쟁 지휘도가 82%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니까 아무튼 간에 대단한 민족은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건이 어떻게 터졌는지 모르겠는데 이 미군 기지에 이제 드론 공격으로 미국의 공중급유기가 5대가 여름 파괴가 되는 사건이 발생한 거죠. 이란 측으로서는 상당한 그런 전과를 올린 사건인 겁니다.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이제 이란 군부도 이게 마지막 우리의 생명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미국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권을 우리가 제압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당분간은 협상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참 세상이 돌고 돈다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고생은 했지만 우크라이나가 이란제 드론을 막아낸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기술 지원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AI 드론을 활용하는, AI 드론 만드는 미국의 스타트업이 만들었더군요. 이번 전쟁에서 현대전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접속 미사일을 이렇게 때리니까 이란의 물량 공세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마 아이언돔 같은 그런 요격용 미사일 재고가 아마 부족해서 곤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국지전을 넘어서 광범위한 지역적 확전 단계로 미국은 압도적인 화력으로 상대방을 꺾어야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란은 비대칭적 전략,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그다음 클러스터 탄두, 살상력이 뛰어난, 그다음에 헤즈볼라 반군의 그런 전쟁 개시, 그리고 예멘의 후티 반군 전쟁 개시, 장기 소모전으로 나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내부 상황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살아 숨쉬는 유기체와 같아서 매일매일 상황이 바뀌는데, 특히 이란의 내부 치안을 맡고 있는 민병대에 대해서 AI 드론을 이용한 그런 이스라엘의 공격이 상당히 이런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병대 사기가 굉장히 저하되고, 그다음에 건문소 같은 부분들이 속속 설치하자마자 다 파괴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제 확전은 레바논 전선이 이제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홍해를 통과하는 바브엘 말데버 해협, 여기 이제 후티 반군이 참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 이렇게 해서 이제 전선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고, 군사적 측면에서는 이란이 명확한 열세고, 그다음에 전략적 측면에서는 이란이 세계 경제를 볼모로 해가지고 미국을 양보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전쟁을 지속하기에는 너무 비싼 그런 전쟁을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이란 테헤란 대학의 아지즈 교수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한 전쟁 15일차 보고서도 크게 이름 다른 바가 없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권을 국가별 협상 카드로 활용하여 실질적인 해역 지배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고 시도한다. 이 아지즈 박사는 호르무즈 해협의 그런 장악이 이란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지만 또 다른 전문가들은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이란이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당한 상태에서 호르무즈 인근에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니까 각자가 다르게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아지즈 박사는 이란의 비대칭적 그런 전술 전략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보시면 이제 이란이 큰 소리를 이렇게 내고 이제 언론 플레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제 우리 사자성어에도 허장성세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속이 비면은 더 큰 소리를 뻥뻥 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이란은 화력이 바닥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의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도 이란의 목소리에 동조하고, 그다음에 이란의 주류 언론들도 공포 마케팅 차원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으니까 전쟁 중에도 계속해서 이런 이란 편을 들려고 노력하지만, 사실상 중요한 것은 실력이지 않습니까? 실력. 그러니까 뭐 한국의 언론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란의 우호적인 그런 목소리가 들리고
이런 부분들이 많지만 그러나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게 되면 화력이 바닥난 상태 같거든요. 화력이. 그러니까 전세를 저는 이란이 그렇게 오래 갈 수 있겠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이 굉장히 여러분들 저는 중요하게 보는 거가 이 이제 팩타 사실을 보는 거죠. 사실을 뭐 감정이나 이런 것을 제외하고 그럼 이번에 이제 이 단초가 뭔가 하니까 이란이 아주 아끼는 고체 연료 미사일을 사용한 겁니다. 이란 세질 미사일 고체 연료 장착 미사일 지금까지는 저렴한 액체 연료 미사일을 사용했는데 액체 연료 미사일이 대개 샤하브 시리즈 모양입니다. 미사일 명이. 그런데 그걸 이제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이 아니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액체 연료 미사일을 발사대에 장착해서 발사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리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제공권이 장악당한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의 연합군이 이란 여러분들 하늘에서 지상을 샅샅이 뒤지고 있으니까 액체 연료 미사일을 발사대에 장착해서 발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총 재고 가운데 20%에서 3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본인들이 굉장히 아끼는 고체 연료 장착 미사일을 빨리 발사할 수 있는 그걸로 지금 전환하는 그런 뉴스가 한 매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는 사실상 액체 연료 미사일을 발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수시에 몰리고 있다 이런 거죠. 이란이 세질 미사일을 처음으로 사용했다는 사실 하나가 이란이 지금 처하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액체 연료 미사일은 발사 준비에만 몇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의 감시 자산이 모든 발사대를 낱낱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액체 연료 미사일은 그야말로 죽음의 덫 발사 전 파괴될 운명이나 다름없습니다. 반면에 고체 연료 미사일은 단 몇 분 만에 발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고체 탑재 미사일 세질을 발사하는 것은 이란이 강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액체 연료 비교적 저렴하게 수시로 발사할 수 있는 그런 그조차도 지금 할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란이 막다른 길에 몰린 절박함을 보여줍니다. 고체 연료가 비싼 모양입니다. 비싸니까 아마 총 재고에 그동안 아껴두었던 고귀한 자산인 고체 연료 미사일까지 이란이 꺼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건을 보게 되면은 이란이 고체 연료 미사일은 세질을 사용한 게 처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란 당국이 입으로는 강경 대응을 외치고 있지만 실질적인 투사 능력이 고갈 단계에 들어간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팩타를 정직하게 볼 수가 있어야 된다. 이란은 3,000기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즉각 발사가 가능한 고체 연료 미사일은 전체의 20~3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체 연료 미사일을 사용하는 데는 시간이 장착에 오래 걸리는 액체 연료 미사일을 발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도달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미사일 발사 빈도도 90%가 급감하고 발사대가 파괴되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소위 화력 자체가 바닥 상태에 들어간 것 같다. 그래서 여론전을 이란이 열심히 펼치는데 그리고 이제 그거를 반 트럼프 노선과 결합해 가지고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나 서방 선진국의 주류 언론들이 대개 여러분들 그거를 정복시키지만 그러나 냉정하게 보게 되면은 정신승리로 이런 전쟁을 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지금 돌아가고
이 전문가들 이름 쭉 보면은 뭐 다양한 시각들이 있습니다. 뭐 이란의 정보통 출신, 그다음에 이란 내부에 정통한 사람들, 이란 출신들 보는데 의외로 이분이 여러분들 굉장히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미녀입니다. 지네브 리브나. 예. 그러니까 모로코 주이시 같아요. 모로코 주이시. 모로코 출신의 주이시 같습니다. 주이시 같은데 모로코 출신이면 뭐 옛날에 조상들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 유대인 박해 때 이름들 모로코로 이주했을 수가 있죠. 모로코는 그 당시에 이슬람 국가니까 이슬람은 유대교에 대해서 관대했으니까 이 다윗의 별이지 않습니까? 지네브 리브와 이 주이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코가 좀 크죠. 그래서 이제 외관상 서양 사람들은 대부분 앵글로 섹션들은 대부분 저 양반이 조상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그렇게 알아보지 않습니까? 지네브 리브나 상당히 스마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냉정하게 사물이나 이런 걸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 보면은 이슬람 문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 모로코에서 태어났든지 그래서 이제 미국에 왔든지 뭐 그런 것 같아요. 모로코. 그러니까 참 국내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 세계 문제를 다루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한국 문제도 세계 문제 속에 하나의 로컬 뉴스로 다루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시각을 바꿔버린 거죠. 과거에는 국내 문제, 세계 문제, 투자 문제 이렇게 다루는데 이제는 그냥 세계 문제 속에서 한국이 그냥 로컬 뉴스가 되는 겁니다. 있으면 다루고 없으면 안 다루는 겁니다. 오늘은 없고 어제도 없었던 겁니다. 그제도 없고. 지네브 리브아 아주 현실적인 이란 호르무즈 개방 운운하는데 해협 봉쇄 위협 이후에 하루도 안 돼 가지고 이란 외무장관이 부분적 봉쇄만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서 양보하는 듯한 자신은 사실상 완전 항복을 뜻합니다. 이 전문가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겁이 나서 항복한 거지 뭐 그렇게 아주 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네바 리브아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이 이제 발발하게 되면은 뭐 별별 이야기가 많고 역정보도 많지만 최대한 저도 실수를 하겠지만 최대한 여러분들 정직한 이야기를 선별해 가지고 우리가 반듯하게 전쟁을 볼 수가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코베시 레타의 이란 외무상이 이스라엘과 미국을 제외한 사람들 다 통행을 허용하겠다. 그러니까 지네바 리브아 이름들 이 연구소에 있는 분이 허드슨 연구소입니다. 이란 외무장관 아락치는 실제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들의 동맹국에 속한 선박들도 통행금지 대상에 포함되고 그 외에 전부 다 통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지네바 리브아시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대부분의 유조선과 상선은 미국이나 이스라엘 국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란 당국이 완전한 항복을 했음을 뜻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호르무즈 해협 폐쇄는 그들이 가진 강력한 카드였지만 가장 영리한 카드는 아니었습니다. 이 카드는 전 세계 최대치의 경제적 타격을 입힐 수 있도록 신속하고 단호하게 실행되었으면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란은 미국의 압박에 밀려서 굴복하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압박의 결과가 아닌 자신들의 의도적이고 선택적인 결정인 것처럼 포장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구석에 몰렸습니다. 그들의 작전 지침에 있는 그 어떤 수단도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계시지만 허드슨 연구소의 모로코 출신의 여러분들 이 미국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완전한 항복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해협 폐쇄의 위력은 무차별성에서 나오는데
지금처럼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하는 순간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할 실질적인 힘이 없음을 자인한 꼴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 해병대하고 트리폴리 함에 여러분들 해병대 전용 함대가 출동한 것 자체가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완전히 장악해야겠다.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심리전은 어떻게 펼치든지 간에 결론이 이렇게 난 겁니다. 지금 이란은 제가 볼 때는 말에 승찬을 하는 것 같아요. 허장성세 뭐 갖고 있는 게 없으니까 이런 말뻥을 하는 겁니다. 이란은 지금 군사적 화력이 고갈되어 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전략은 임기응변으로 버티고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말의 성찬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네브 리브아님이 진 비앙코라는 거시 경제학자가 남긴 글에 대해서 코멘트한 겁니다. 진 비앙코라는 사람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진 비앙코. 불과 어제만 하더라도 테헤란이 화물 대금을 위안화로 결제하라는 완전히 다른 조건을 내걸었다는 점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은 갑자기 미국과 이스라엘만 아니면 통과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해협을 재개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실시간으로 규칙을 급조하고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다급하고 힘은 없고 이런 겁니다. 그 지네바 리브아님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모든 것은 이분 이야기 아주 냉정한 겁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같아요. 결국은 힘이다 이야기죠. 힘. 누가 힘을 갖고 있느냐. 결국 모든 것은 군사적 균형의 문제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폐쇄와 같은 기동이나 전술이 의미를 가지려면은 결과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군사적 구도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란의 경우 화력이 바닥난 상태이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미 이란의 하늘을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힘이 없다는 겁니다. 테헤란 상공을 방어할 수가 없으면은 호르무즈 해협의 여러분들 제공권도 전부 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군사적 균형의 문제입니다. 힘이 뒷받침돼야 봉쇄도 가능한 겁니다. Everything is about military balance입니다. 이렇게 이러면 딱 정확하게 정리를 하니까 전시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이 가능한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은 군사적 균형의 문제입니다. 테헤란을 여러분들 방어할 수가 없는데 호르무즈 해협은 어떻게 방어하겠냐 이야기죠. 해협이 좁기 때문에 좋다 이야기죠. 그러나 공군기로 전부 다 때릴 거니까. 전문가들은 이란이 봉쇄라는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척하면서도 사실상 미국의 보복이 두려워서 대부분의 선박을 통과시켜주겠다고 백기통화한 것을 본다. 해군력 와해, 공군력 와해, 드론 생산 와해, 미사일 생산 시설 와해, 드론 발사 95% 격감, 미사일 발사 90% 격감, 테헤란 시내에서 여러분들 민병대가 검문소 하나 지킬 수 없는 지금 상황이 된 겁니다. 이제 봉급날이 다가옵니다. 아주 정확하게 안 해요. 상황을. 그러니까 보통 미국 여름 전문가하고 달리 본인이 중동 출신이니까 상당히 상세하게 압니다. 이 봉급날이 돌아오는데 봉급 줄 수 있겠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대원들은 며칠 내로 급여를 받아야 됩니다. 그들은 거의 항상 제때 급여를 받아왔으며 지난 12일 전쟁 때처럼 전시에는 보너스까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미국 국무부의 정의의 대상 보상 프로그램은 이란 혁명수비대변 그 분파의 핵심 지도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에 최대 130억 달러의 포상금을 걸었습니다.
봉급 못 줄 거다 이야기죠. 이란 혁명 수비대는 호르무즈 통제권 상실을 곧바로 전쟁 종결로 동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란 혁명 수비대는 마지막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호르무즈 통제권을 가지면 된다. 그게 통제권이 되냐 이야기죠. 통제하려면 호르무즈 통과하는 그 해협 인근의 몇 킬로 내에 군사력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한 분께서 이란 소식통이 로이터 통신에 전한 바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는 만약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잃게 된다면 잃게 되겠죠. 군사력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사실상 전쟁에 패배할 것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 일본의 사세보 항구에서 미 해병대를 싣고 여러분들 병력이 증강이 된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이 해협의 통제권을 확실히 잃게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네브 리브아 연구소는 게임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화력이 바닥난 상태이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다는 거죠. 페르시아만으로의 미국 해병대 배치는 바로 이 목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미군이 이란의 섬들과 남부 해안선의 일부를 점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점령하기 위해서 이런데 해병대가 들어오는 겁니다. 제공권을 전부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때려가 없애버리겠죠.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에 이란은 전쟁의 과정과 잠재적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적인 전략적 지렛대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 정확하게 보는 전문가들 이렇게 많지가 않은 겁니다. 지금 미국 내 전문가들도 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전부 다 대세가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좀 어렵다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미래이기 때문에 100% 이런 확신을 할 수 없지만 그 시야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제국을 운영해 본 사람들은 지도를 보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좀 넓게 보는 훈련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란 전쟁의 핵심이라는 것이 이란의 핵을 저지하는 것도 있지만 중국 공산당의 세계 전략 그리고 미국의 세계 전략이 여러분들 충돌하는 지점인 거죠. 중국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역이 바로 이란인 겁니다. 지네바 리브아 연구원이 쓴 여러분들 아주 멋진 논문입니다. 이란 문제는 모든 것이 다 차이나 문제다 이야기죠. 미국의 세계 전략과 중국의 세계 전략이 중동에 미국의 발을 묶어 놓으면 대만 침공이 유리하고 중국이 태평양 진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 대리 세력으로 이란을 활용한 겁니다. 아주 예리하게 이름 지적하는 겁니다. 긴 논문입니다. 굉장히 장편의 논문입니다. 이란 문제는 결국 중국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에픽 퓨리 작전이 왜 인도 태평양 세계의 서막입니까? 이란 문제는 결코 이란 그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슬람 공화국인 이란을 제거하면 중국은 대만 비상사태를 대비해 준비해둔 장기판의 말을 잃게 됩니다. 반대로 이란이 성공하게 되면 중동은 베이징이 설계한 대로 모습으로 남게 됩니다. 미국은 떠날 수도 없고 머물 수 없는 영원히 발이 묶여버리는 제2의 전선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습은 태평양으로 가는 길은 테헤란을 통과한다는 사실을 이해한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던지는 첫 번째 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반도의 여러분들 살지만 더 넓은 세계를 이제 보자는 이야기죠. X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큰 그림으로 이번 전쟁도 보는 겁니다. 지금 국내 언론들의 댓글을 보면 너무나 한심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이 좁아 가지고 결국은 중동의
미국 군사력의 상당 부분을 여러분들 발을 묶어서 대만 침공을 원활히 하겠다는 그런 중국 공산당의 엄묘한 전략인 거죠. 이 사람들은 근본적인 특색이 저는 음흉함이라고 보거든요. 음흉함. 음흉함입니다. 며칠 전에 방송을 보니까 말레이시아 출신의 분이 미국인하고 결혼해 가지고 사는데 기자가 물어보더라고요. 말레이시아 분한테 여기 말레이시아에 비해서 미국 오니까 뭘 느끼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가장 개방적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더군요. 개방적인 것 같다. 자기가 볼 때는 미국인들이 대체로 사실인 거죠. 음흉한 겁니다. 음흉한 거죠. 이란 question is all about China. 아주 잘 쓴 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똑똑할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 매일 볼 수 있어서 여러분 너무나 큰 복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녀지 않습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란 문제는 본질적으로 이란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글로벌 패권 전략을 억제하기 위한 인도 태평양 전략의 서막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이란을 미국의 전력을 분산시키는 제2의 전선이자 전략적 자산으로 육성해 왔습니다. 미국이 중동이란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설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에릭 퓨리 작전은 이란이라는 중국의 핵심 장기판 말을 제거함으로써 미국이 에너지를 비축하고 전력을 집중해서 대만 문제와 태평양 전선에 전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수입니다. 아주 예리하게 지적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곧 한반도의 운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이 여러분들 전쟁에서 기대하는 성과를 거둬야겠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중국의 구조적 자산 이란, 베이징은 수년간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서 이란을 중국의 지역 아키텍처를 지탱하는 핵심 기둥으로 만들었고 이것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방해하는 용도로 활용됐습니다. 중국은 이란 석유의 90%를 구매하여 이란 경제를 지탱하는 동시에 중국식 방화벽과 감시 기술을 제공해서 이란 정권이 내부 반란으로부터 생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찍부터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중국은 주변 국가의 국민과 인민을 통제하는 기술을 수출해 가지고 우호 세력들을 계속 키울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인민을 안면 인식 기술이나 CCTV를 이용해서 이런 인민을 통제하는 기술을 한국에 수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게 이런 남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대로 지적하지 않습니까? 이란에 전부 다 수출해 준 겁니다. 여성들 여러분들 감시하는 도덕 경찰들이 이란 여성들의 안면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모아가지고 탄압하는 것을 그런 걸 다 중국 기술이 준 겁니다. 중국은 악입니다. 전체주의는 악인 거죠. 중국은 이란이 주는 안보 위협을 역이용해 사우디와 UAE 등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들에게 경제적 외교적 대안을 제시한 미국의 영향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대만에서 이런 전쟁이 발발했을 경우에 중국은 중동의 에너지 예비군을 확보하게 되고 미국은 두 개의 전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홀로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이란 중심의 축을 파괴함으로써 사실상 미국의 전략적 이해에 부합되는 중국 지역 인프라 해체 작업을 수행해왔습니다. 이런 면에서 유럽 지도자들은 아주 이런들 자격이 미달입니다. 너무나 이기적인 거죠. 이스라엘이 항상 이야기 드렸잖아요. 서구 문명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종 전선에 지금 제1선에 있다. 유럽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런 비겁한 겁니다. 영국이나 스페인 같은 사람들이. 항상 공짜에 익숙한 겁니다. 미국은 비용을 다 치르고 지켜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전략적인 그림을 갖게 되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 명쾌하게 보는 겁니다. 이란 문제는 결코 이란 그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방정식에서 이란 정권을 제거하면 중국은 대만 비상사태를 대비해 준비해둔 장기판의 말들을 읽게 됩니다. 이란은 베이징이 설계한 중동 아키텍처를 해체하는 미국의 첫 번째 군사 캠페인입니다. 중동은 베이징이 설계한 대로 워싱턴이 떠날 수도 없고 머물 수도 없는 영원히 발이 묶여버린 제2전선으로 기동해 왔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관리하는 데 보내는 매년의 시간은 베이징이 태평양에서 벌어지는 시간과 같고 트럼프 행정부 더 이상 이 거래가 가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태평양으로 가는 길은 테헤란을 통과하는 사실을 이해한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던지는 첫 번째 수가 바로 이번 공습입니다. 아주 잘 쓴 글인 겁니다. 논문을 이 미녀 여러분들 모로코 출신의 연구원입니다. 지네브 리부아. 아주 잘 쓴 논문입니다. 모든 문제를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허드슨 연구소의 연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중국에 보내는 경고. 이란은 이번 전쟁에 패배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뭐 떠들고 여러 소음 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패배해서 여러분들 불쌍하게 되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들 많겠지만 지네바 리부아 여러분 연구원은 단호합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화력이 절대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3차 전쟁이 일어날 거다. 뭐 레벤타 캔말 이런 사람 이야기를 보고 그런 소리 제발 좀 하지 말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제2.5차 세계대전과 3차 세계대전 그 어딘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차 세계대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네바 리부아 여러분 연구원 하는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야, 이 시원찮은 남자야. 그런 쓸데없는 소리야. 저는 이런 식의 비유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시대에 살고 있으며 이것은 새로운 방식의 사고를 요구합니다. 역사적 사례를 참고하는 것은 흥미롭긴 하지만 미국의 정책 궤적을 이해하는 데 있어 종종 역효과를 낼 때가 많습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이 전쟁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따끔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게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 거죠. 결론적으로 리부아 연구는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충돌이 과거의 재현이 아니고 새로운 시대의 패권 확립 과정임을 직시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핵심 전략적 파트너인 이란을 박살낸 직후에 다음 달 중국에 도착합니다. 그 와중에 130억 달러 규모의 대만 무기 지원 패키지는 아직 서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데 이것은 매우 노골적인 의도가 담긴 것입니다. 일본 입장에서 이 구도는 이상적입니다. 일본은 동맹에 대한 약속이 치명적 힘을 가졌음을 실전에 증명해 낸 미국 대통령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미국 대통령은 방금 막 그 힘의 방정식의 반대편에 서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은 중국 지도자의 맞은편에 앉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일본은 잘하는 겁니다. 세상 변화를 즉시 알아차려가지고 미국 쪽에 딱 붙는 겁니다. 중국의 여러분들 절친한 우방국이자 중국에 오랫동안 공을 들였던 이란을 박살낸 다음에 여러분들 미국 대통령이 4월 달에 중국을 방문하는 겁니다. 트럼프는 이란을 무너뜨림으로써 중국에 당신들이 대리인 이란은 우리를 막지 못했고 당신들이 구축한 중국 아키텍처는 휴지조각 되었다는 메시지를 몸소 증명하고 중국을 밟습니다. 중국인들은 대체로 음흉합니다. 중국인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중국인들은 뭐 많이 제가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중국의 수뇌부는 상당히 음흉합니다. 시진핑 씨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환호와 동맹의 신뢰
그동안 미국이 정말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라고 의심했던 동맹국, 특히 일본은 이란 전쟁을 통해 미국의 동맹보호 의지가 말뿐이 아니고 치명적인 군사력임을 확인했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비약적으로 강화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자신의 전략적 자산이 무너지는 걸 지켜봐야 했던 약자의 위치에서 트럼프를 맞이하게 됩니다. 리브와 연구원은 이 만남이 대등한 정상회담이 아니라 승자와 패자 사이의 질서 재편 과정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스마트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수많은 여러분들 소음 속에서 진짜 여러분들 예리한 사람 같아. 이렇게 여러분들 딱 사물을 보니까 모든 것이 명쾌하지. 결론적으로 이란 전쟁은 대만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중국의 손발을 미리 잘라버린 미국의 선제적 조치였고 이제 트럼프는 그 성정보를 들고 베이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줄 섰다가는 그냥 죽는 겁니다. 일본이 미국을 모르고 2차 세계대전 일으켜서 여러분들 죽을 고생을 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중국이 저지하려고 애썼던 모든 일들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도널드 트럼프가 주도하는 골든돔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을 위해 미국과 파트너십을 맺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기어코 여러분들 일본이 미국 쪽에 안 썼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게 전부 다 현실화돼 버린 겁니다. 이렇게 이런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의 가치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미국에서도 많지 않다는 겁니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 중심의 미사일 방어막이 아시아에 확산되는 것을 레드라인으로 간주하며 강력히 반대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란 전쟁을 통해 미국의 압도적인 방어 및 타격 능력을 목격한 일본이 주저없이 미국의 최첨단 방어체계에 올라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골든돔 참여의 의미, 이것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훨씬 능가하는 차세대 통합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뜻합니다. 일본이 이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은 중국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무력화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은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던 시나리오입니다. 예리하게 분석하지 않습니까? 이란 전쟁의 승리는 동맹국들에게 미국과 함께하면 안전하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리브와 연군의 지적처럼 중국은 미국을 고립시키려 했지만 미국, 일본, 이스라엘로 이어지는 강력한 안보축이 형성되는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란은 예전에 여러 번 방송했다시피 식수 문제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47년 동안 모든 돈을 여러분들 해먹고 군비 확충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란 국민들이 이런 식수조차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말이 아닐 겁니다. 가뭄도 오래되고 그다음에 또 이런 식수를 하도 많이 지하수를 뽑아가지고 지하가 여러분들 내려앉아가지고 테헤란도 옮겨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착하게 이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중동 문제를 지네바 리브아 이런 연구원이 인터뷰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물위기까지 대보시기 바랍니다. 주요 대수층의 70% 이상이 이미 고갈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테헤란의 주요 저수지들은 모든 이 사태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저수 용량의 11%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정부는 돈을 전부 다 군사비에 쏟아붓고 떼먹고 이 모든 여름 사회 기반 시설에 만성적인 자금 부족 상태를 발휘했습니다. 사람들이 경제 붕괴를 이야기할 때 그것은 한 가지 원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동시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미 군사적 여러분들 에스컬레이션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미 공공서비스의 중단, 악화, 생필품 부족, 급격한 생활비 상승, 식수 부족 다 문제가 발생한 거죠. 정확하게 여러분들 중동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기 때문에 언론에서 이런 떠들고 하는 이야기 이런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여러분들 이렇게 지필이나 연구나 이런 부분에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석 같은 연구진들의 가치를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이면 스테판 박사,
지오나비 박사, 데이비드 씨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 사람이 착하게 알아보는 겁니다. 지네바 리브아님은 진짜 이런 실력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알아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주옥 같은 정보를 통해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견해로 전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란 지금 말이 아닙니다. 3월 15일부터 여러분들 이란 민병대 바시지 사냥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때 그 효과를 여러분들 그렇게 크게 보지 않고 단발성 행사로 봤습니다. 여러분 이란 민병대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민병대가 우리로 이야기하면 경찰관들인 겁니다. 최일선에서 시위나 시민들을 억압하는 조직이 완전히 와해 직전으로 가는 겁니다. 최신 AI 드론이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기술력과 미국의 기술력이 풀뿌리부터 해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이 오래 못 갈 것 같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다른 전문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진압 최일선이 무너지는 겁니다. 진압 최일선이. 진압의 이름 최일선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중국도 이런 북경에 CCTV를 다 이렇게 해체한다면서 수만 대를 이번에 이런 깜짝 놀란 겁니다. 시진핑 측근들이 어디로 돌아가니까 전부 다 이런 미국이 파악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북경에 있는 중국 공산당이 이런 서울 시내를 북경처럼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똑똑한 겁니다. 모사드가 이런 사이버 공격을 해가지고 이란 여성들에 대한 신상 정보를 다 지워버린 겁니다. 모사드가 조금 전에 이란 수백만 명의 이런 정보를 다 지워버린 겁니다. 사이버 전쟁을 해. 이걸 다 이런 정보를 축적한 겁니다. 이렇게 CCTV를 가지고. 그런데 그 CCTV를 여러분 활용해 가지고 엄청난 정보를 축적해 가지고 바시지 민병대 제거 작전에 투입한 겁니다. AI를 훈련을 시켜 가지고 3월 10일 밤부터 시작됐고 AI 드론 스윙 활용해서 테헤란 내 바시지 초소를 정밀 발견하는데 본격적인 작전은 3월 15일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헤란 상공의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난 다음에 테헤란의 여러분들 마더 드론 어머니 드론을 띄워가지고 거기서 여러분들 작은 드론을 다 쏴가지고 민병대 활동이 눈에 띄게 지금 줄어드는 겁니다. 민병대원들이 땅을 보고 있는 게 하늘을 보고 있는 겁니다. 겁이 나가지고. 하늘 보고 있는 광정들이 테헤란 상공을 완전히 장악한 시점부터 하이퍼 로컬 타겟팅 전략, 현지 정보원을 활용하고 이란 시민들이 여러분들 SNS상에 여러분들 감시 초소를 적시해 올리고 AI 결합까지 합쳐져 가지고 드론이 이러면 하는데 이게 고고도에서 저소음으로 떨어오기 때문에 떨어질 때까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란 시민들도 크게 역할하는데 이런 드론이 테헤란을 막 엄청나게 많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여기 이게 마더런처 엄마 드론입니다. 4만 5천 피트 상공에서 운영되고 지속 감시 기능을 계속 수행하고 테헤란 상공에서 드론 스웜 24시간 제공하면서 작전을 수행하는데 3월 11일 첫 작전 수행 이후에 AI 기반 자율 비행으로 사람 개입이 아주 최소화된 모양입니다. 폭파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영상이 올라와 있죠. 테헤란 내 바시지 체크포인트 지구 1, 14, 15, 16을 반복 타격하여 초소를 해체하고 이동 효과가 크고 초소를 해체하는 정도가 아니고 민병대원들이 사기가 저하가 돼가지고 그만두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지는 모양입니다. AI 자율비행
네트워크 중심 공격 수행, 광범위한 AI 데이터베이스 활용, 심지어는 이런 민병대원들의 안면 인식이나 여러분들 음성까지 다 기억을 하는 모양입니다. 드론 수험 수십 대가 함께 활동하는 모양이다. 한 대가 실패하면 다른 대가 또 이런 공격하는 저 소음, 바로 곁에 왔을 때가 여러분들 소음을 감지를 못할 정도로 고고도 발사로 깜짝 공격에 능하고, 당하는 사람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고, 드론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개 드론이 파괴 혹은 임무 수행이 불발하게 되면 다른 드론이 보완 작업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조절한 것이 아니고 그냥 AI로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거가 이게 이런 테란에 멀쩡한 데입니다. 중심부겠죠. 전부 다 파괴가 됩니다. 전부 다 그냥 이 사람들 아무도 전부 다 죽습니다. No negotiation, no off ramp, unconditional surrender입니다. 동영상 이런 폭파한 동영상은 제재를 받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게재를 안 했습니다. 여기 이제 내부 통신망에 민병대 여러분들 지휘관하고 부하들이 두려워하는 목소리가 다 여기 외부로 유출된 오디오에는 드론에 놀란 사람들이 모스크나 학교로 숨고 있고, 그 기록 이 음성 녹취록에는 체크포인트 유닛 사이에 협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다. 이제 이게 큰 이란이 비대칭적 전략을 가지고 재미를 봤는데 이스라엘은 한 수 위인 겁니다. 수준이. 이게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이란 내부 붕괴에. 테헤란 시민들은 매일 바시지가 폭격당한 것을 직접 보는 겁니다. 그냥 이런 가만히 있다가 그냥 바로 죽습니다. 이렇게 있다가 그냥 근무를 하다가 이런 바로 그냥 때리는 겁니다. 몇 대가 그냥 자폭을 해버리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습니다. 짐 퍼거슨이라는 이름인데 영국에 있는 분이 바시지 대원들이 이란 전역에서 강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디서 이런 데 오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바로 뒤에서 그냥 몇 대 그냥 같이 떨어집니다. 여기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타격해가 이러면 전부 다 죽습니다. 3명이.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모하마드 샬라크 바시지 테헤란 바시지 172부대의 지휘관 죽었습니다. 테헤란 북쪽의 검문소에서 근무하다가 드론 공격에서 죽었습니다. 이 드론이 이제 여러분들 날 수 없게끔 이렇게 다리 밑으로 옮겼는데 드론이 이제 학습을 하니까 다리 밑도 때릴 겁니다. 이제.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상당히 이제 간과됐던 부분인데 AI를 활용해 가지고 시민들 여러분들 현장에서 억압하는 기구들을 해체하는 겁니다. 바시지 사냥 시전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의 준군사 조직인 바시지 민병대, 이들은 주로 내부 탄압과 진압 그리고 후방 봉급을 담당합니다. 최첨단 AI 자율 살상 드론 및 정밀 타격 드론을 이스라엘 이름 활용해 가지고 아주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민중들의 이름들 내부 반란을 촉진하기 위해 가지고 테헤란 시내 전역의 이름들 정확하게 간역을 하는 겁니다. 진짜 유대민족이 야무지는 것 같아요. 실시간 위성 데이터와 신호 정보를 결합하고 치위소, 보급로, 체크포인트, 대피 중인 민병대 대기를 24시간 추적해서 타격합니다. 안면 인식부터 시작해서 음성까지 다 기억을 하는 모양입니다. 안면 인식 및 개별 추적,
이스라엘 드론은 수집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민병대 지휘관 개개인의 안면과 음성을 식별합니다. 민간인 사이에 섞여 있어도 특정 타겟만을 골라내는 초정밀 타격이 가능해졌습니다. 민병대가 사용하는 무전기나 스마트폰 신호를 역추적하여 그들이 직결한 순간을 포착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부대 전체를 무력화합니다. 타겟이 나타날 때까지 상공에 수시간 동안 조용히 배회하다가 목표가 확인되는 즉시 돌진합니다. 바시지 대원들 사이에서 하늘을 쳐다보는 것조차 두렵다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검문 중에 바시지 대원들이 하늘만 보고 있는 그런 영상들이 여러 건 여러분들 공개가 됐거든요. 바시지는 이란 정권의 가장 말단이자 강력한 통제기구입니다. 이들이 무너진다는 것은 정권의 신경망이 마비된 것을 뜻합니다. 바시지는 평소 반정부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역할을 합니다. 드론 공격으로 이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전의를 상실하자 이란 주요 도시에서는 다시 반정부 시위의 불빛이 거세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반정부 시위가 이런 등장하는 것이 테헤란 시내도 시작이 된 것이 오늘 보도가 됐거든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출신의 용병들로 구성된 바시지 분파들은 급여도 안 나오는데 복순까지 담보할 수 없다며 부대를 이탈해 국경을 넘으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부 조직인 바시지가 무너지면서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층은 정보 수집과 민심 통제 수단을 잃고 지하 펑크에 고립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여러분들 비대칭 전술 가운데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효과적인 전술이 요 며칠 사이에 그러니까 3월 15일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저도 이렇게 일과성 행사로 본 겁니다. 대단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스라엘이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냥 시즌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언제 어디서든 하늘에서 죽음이 내려올 수 있다는 공포를 실어줍니다. 이것은 대원들의 탈령과 전의 상실로 이어집니다. 하부 조직인 민병대가 괴멸되면 상급 부대인 혁명수비대는 손발이 잘린 상태가 되어 실질적인 지상적 수행 능력이 급감합니다. 급여 미지급과 드론의 정밀 타격이 겹치면서 부대 재보급이 불가능해집니다. 이것은 정권 유지의 핵심 무력을 뿌리쳐 흔드는 결과로 났습니다.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 분기점에 해당할 것 같아요. 현대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란에서 미국의 고전을 예상하는데 이거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제공권 딱 장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드론을 가지고 밑에를 다 때려서 없애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어떻게 이게 돌아가냐. AI 마드 런처 큰 드론이 하나 있는 모양입니다. 거대 드론이 수십 대 소형 자살 드론을 현장에서 사출 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쏜 드론들이 24시간 여러분들 감시 감독하고 정보를 통합해서 수천 대의 드론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개미 한 마리 놓지 않는 감시막을 구축합니다. 바시지 대원들은 이제 고정 초소를 버리고 개인 차량이나 다리 밑으로 숨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안면 인식과 신호 추적을 피할 곳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1000대 이상의 드론 재고를 확보해 무한 로테이션 타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000명에서 5,000명 탄력 및 사망이겠죠. 네타냐후 총리는 이것을 정권 붕괴 조건 조성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런 바시지가 타격을 받고 전의를 상실하게 되면 이란 국민들이 잃었을 수도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추가적으로 이제 앞으로 더 여러분들 시간 가면서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전해드릴 거 있으면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분위기 조금 쇄신하는 점에서 캐나다 이야기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캐나다 경제가 상황이 많이 안 좋네요. 캐나다가 가끔 이야기가 좀 힘들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이란 성직자가 가족들하고 그 좋은 이란을 여러분들 두고 캐나다의 시민권을 획득해 가지고 공항에 들어온 사진이 잡혔네요. 시아 성직자가 이름까지도 다 밝혀졌네요.
토론토 피얼슨 국제공항에서 가족과 함께 이란에 도착한 모습이 촬영된 시아파 성직자의 신원이 호자 톨레슬람 모르테자 타입입니다. 그런 최근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니 캐나다 시민권을 어떻게 취득하죠?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좋은 여름 이란을 남겨두고 이런 사람은 또 캐나다는 왜 받아들이죠? 캐나다는 왜 이런 사람을 또 받아들이냐 이야기죠. 그대로 이름 잡혔네요. 여기 이제 캐나다 상황이 많이 안 좋네요. 실업률이 굉장히 높네요. 브리티시 콜롬비아도 6.1%, 온타리오 7.6%, 퀴벡 5.9%. 실업률이 높은데 캐나다 이야기를 보게 되는 것은 제임스 온 박사가 이런 캐나다 분이기 때문에 캐나다 실업률이 굉장히 높다. 캐나다가 방금 4년 만에 최악의 일자리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실업률은 6.7%로 급등했고 청년 실업률은 무려 14% 돌파했습니다. 10만 8천 개 이상의 전일제 일자리가 증발했습니다. 캐나다 사시는 크리스 킴 님이 캐나다가 자유당 정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년 이상 정도 좌파 정부가 집권했죠. 다 이런 교훈입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어려워지는지 캐나다가 이런 다 또 교훈을 주는 거죠. 이건 또 뭐냐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줄었네요. 캐나다 여러분들 투자가 산업 분야의 투자량이 이게 이런 미국입니다. 미국 투자. 여러분 이게 뭐냐 이 캐나다 짙은 이런 붉은색이 캐나다입니다. 그래도 이제 캐나다 상황인데 이걸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가지고 제임스 온 박사 커멘트 해놓은 걸 보게 되면 한국에 주는 교훈도 굉장히 크죠. 아주 반듯하게 지적합니다. 아주 반듯하게 제임스 온 박사가. 그냥 잘 사는 길이 아주 간단합니다. 투자가 많아지면 잘 사는 거죠. 투자가 많아지려면은 투자하고 싶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 그거를 되게 좌파 정권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고매한 수학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과학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업하는 사람들이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싶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싶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 이야기죠. 캐나다는 자국 내 수십 년간의 실정을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 탓으로 돌리고 있으나 실제는 생산성 저하 이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주택시장 붕괴라는 내부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글로벌 회의에만 집중하며 국내의 정체된 경제를 방치하고 있고 부실한 산업정책으로 제조업 경쟁력을 스스로 깎아먹고 있습니다. 여기다 이런 경기가 안 좋은 때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또 무슨 기후온난화 문제 때문에 제조업에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겁니다. 한국과 똑같은 겁니다. 언론과 정치는 현실과 동떨인 낙원이라는 한상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결국 경제적 중력의 잔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생산성 떨어지게 되면은 봉급 깎이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생산성은 거짓말 안 하거든요. 생산성 사기칩니까? 사기치가 생산성 올릴 수가 있습니까? 뻥치가 이런 생산성 올릴 수가 있습니까? 조작해서 이런 생산성 올릴 수가 있습니까? 예? 사기치고 조작해서 생산성 올릴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사기치고 조작하면 이러면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생산성을 뭐로 이러면 올릴 겁니까? 생산성이 이런 바닥인데 뭐 주가 여러분들 8천 9천 가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캐나다 봐라 이야기죠. 예? 제임스 온 박사가 얼마나 빤딱이 지적하는가. 나군이라고 아무리 외쳐하고 언론 플레이하고 그렇게 하더라 오래 갈 수가 없다. 실력이 없는데 어떻게 오래 가겠냐 이야기예요. 실력이. 그러니까 사람이 근본이란 것이 성실하고 정직하고 그렇게 이름 살아야지 사기치고 조작해서 어떻게 되겠냐 이야기죠. 고생길이 뻔한 겁니다. 다 교훈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어려워지는 것은 다 미국 탓이고 이렇게 돌리면 우리가 어려워진 것은 다 일본 탓이고 생산성 위기 고용 위기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생산성 위기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일 덜하고 임금 많이 받고 온갖 종류의 규제를 여러분 다 하면 누가 고용하고 여러분들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이게 다 교훈인 겁니다. 이런 걸 보고도 이런 못 배우니까 기후온난화 정책 이렇게 해서 제조업의 탄소 배출량 뭐해라 그게 다 부담이지 않습니까. 주류 언론들은 마크 카니 총리를 기술 관료적 구세주로 묘사한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네요. 데이터가 가리키는 파멸적 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숫자를 정직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숫자를 정직하게 못 보는데 어떻게 여러분 잘 사겠습니까. 잘 사는 길이 여러분들 캐나다는 경기 침체로 치닫고 있고 그 어떤 미사역으로도 이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생산성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주택시장은 불황에 빠졌습니다. 오타와 정부는 수십 년간의 내부적 경영 부실의 책임을 트럼프와 미국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가장 비겁하게 사는 방식이 남 탓하는 거지 않습니까. 마크 카니 총리는 전 세계 컨퍼런스를 순회하며 시간을 보낼 동안 국내의 경제정치는 자율주행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누구가 생각나네요. 제조업체에 불이익을 주는 교조적 기후정책에 매달려 4월 1일 또 한 번 탄소세 인상을 강행하려 합니다. 테헤란에 대한 캐나다의 자신은 어떻게 여러분들 이란의 성직자가 캐나다의 시민권을 주냐 이야기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캐나다의 자신은 이 나라를 이란 정권 요소들의 편리한 안식처로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경제적 중력은 정치적 수사나 사진 찍기 행사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그 대가는 여기가 나오건이라고 우겼던 자들에게 잔혹할 것입니다. 경제적 중력입니다. 생산성 낮아지면은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말장난치고 여론 조작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잘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잘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전쟁 이야기가 좀 길었네요. 자, 이제 오늘 다시 자, 여러분 이제 오늘 투자 문제 투자 방송을 통해서 이제 공병호 TV는 성장하는 방송, 학습하는 방송, 부자 되는 방송이니까 여러분들이 나라 사정이 하면 우리가 이제 통제할 수